이번에는 5월의 평균 관중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5월 경기면 메이라고 하는 변수는 1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베타 5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5월의 평균 관중수는 에이프럴이라고 하는 변수를 뭐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이건 변하지 않고요. 자, 이제 5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를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만 명 해보죠. 그냥 뭐 무슨 값인지 잘 모르겠지만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 우리 여기서 계산할 수 있겠죠. 2만 5천 명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냥 숫자가 너무 기니까 2만 5천을 그냥 25라고 쓰고 3만 명을 그냥 30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파 값을 추정을 한 거예요. 알파 값은 25고요. 그 다음에 5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 5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베타도 찾을 수 있겠죠. 베타는 5천 명, 알파는 앞에서 계산했으니까 2만 5천. 그래서 우리가 4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를 알고 있다면 5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3만 명이고 우리가의 관심은 사실 베타 5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5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바로 요 값이란 말이에요. 4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는 2만 5천 명이고 5월 경기의 평균 관중수는 3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베타 5가 결국은 5라는 뜻이잖아요. 5. 혹은 5천. 5천이 정확한 표현이죠. 자, 베타 5가 5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월 경기에서 5월 경기로 바꾸면 4월의 한 경기를 5월의 한 경기로 바꾸면, 다시 말해서 4월에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경기를 예를 들어서 5월 경기로 만약에 바꾼다면 그러면 관중 숫자는 베타 5만큼 증가한다 혹은 5천 명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6월, 7월, 8월, 9월에 대해서도 같은 계산을 할 수 있고 10월 경기의 평균 관중 수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월 경기 한번 볼까요? 10월 경기는 얼마 안 되니까요. 10월 경기는 딱 3번 있었습니다. 평균 대략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 3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평균 관중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충 한 7만 5천, 10만 9천이니까 3, 3, 9, 3만 6천 명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여기서 계산을 했으니까요. 베타4는 우리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변수를 A 프로를 뺐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에서도 10월의 경기들에서도 베타 10을 찾을 수 있겠죠. 알파를 여기서 계산을 했으니까 베타 10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형을 이렇게 셋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알파 개수는 베타 5부터 베타 10까지 모두 7개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piece of information은 모두 7개와 같습니다. 7개의 그룹에서 평균 값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주 문제를 쉽게 나이스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더미 변수들을 다 방정식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반드시 모든 변수를 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가능한 방법 하나는 상수항을 제거하는 거겠죠. 알파를 제거하고 베타 1, 베타 4부터 베타 10까지를 추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선호하냐면 상수항은 그냥 내버려 두고요. 변수 하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파부터 베타 10까지 추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모두 8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7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을 추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상수항을 빼고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베타 4부터 베타 10까지 모두 7개를 추정해야 되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베타 4부터 베타 10까지를 찾아낼 수 있고요. 이 방법을 제가 권하지는 않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변수를 하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프롤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것은 알파 베타 5부터 베타 10까지 모두 7개예요. 7개의 정보를 가지고 7개의 파라미터들 혹은 개수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방법, 변수를 하나 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러한 방법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4월의 평균 관중수는 어떤 값인가? 바로 알파가 4월의 평균 관중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4월 경기들은 메이도 제로, 준도 제로, 다 제로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알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바로 4월 경기들의 평균 관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들을 이용해서 분석할 경우에 상수항을 포함시키고 싶다면 하나의 범주를 제외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혹은 상수항보다는 변수를 여러분 제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여성 대졸 임금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연장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한번 또 여기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수가 앞에서는 몇 월의 경기를 가졌는가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더미 변수가 모두 4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 또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서 식을 변형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서서 female이라고 하는 변수와 college라고 하는 변수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리가 관찰 가능한 사람들은 female이거나 male이거나 college를 졸업했거나 아니거나, 제가 하이스쿨이라고 썼지만 칼리지가 아니면 그냥 하이스쿨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는 대졸이거나 고졸이거나 그 이외의 교육 수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임금 결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지에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더하기 베타의 female 더하기 겜마의 college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female 이 값이 제로면 그냥 남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llege가 그냥 제로면 college를 마치지 못한 것이 되는데, 만일 우리가 실수를 해서 이거 실수로 잘못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거는 실수한 겁니다. 이게 맞는 이퀘이션이 아니고요. 이거 실수한 이퀘이션입니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이면 피메일이 아니면 메일인데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피메일 0 혹은 1, 메일 0 혹은 1, 컬리지 0 혹은 1 이렇게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여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 대졸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는 female이면 1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니까 female 변수는 반드시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제가 변수를 설명을 안 드렸군요. 메일과 하이스쿨은 어떤 변수들이냐면, 메일이라고 하는 변수는 남성이면 1의 값을 갖고 남성이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변수. 그 다음에 하이스쿨이면 1의 값을 갖고 하이스쿨이 아니면 0의 값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생각해 보면 female이 1의 값을 가질 때는 메일은 반드시 0의 값을 갖는 거고요. mutually exclusive 하니까요. 이쪽에 들어가거나 저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female이 만약에 0의 값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남성일 테니까 메일은 반드시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utually exclusive한 두 개의 변수를 이거 아니면 저건데, 이 두 변수를 동시에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식에 포함을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리지가 아니면 하이스쿨인데 둘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지가 1이면 반드시 이 사람은 하이스쿨이 제로여야 되는 거고요. 동시에 두 개를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졸이면 반드시 고졸입니다. 여기서 하이스쿨이라는 것은 대졸이 아닌 고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칼리지가 0이면 반대로 하이스쿨은 1이 되겠죠.